들어갈게요, 이제. 자, 비행기 선택하셨죠? 자, 비행기 선택하신 채로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제약 조건에서 자, 경로 제약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방금 우리가 뭐라고요? 화면 정리 화면 정리 왜 하면 그럴 것 같지. 자, 경로 제약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경로를 이제 지정합니다. 아까 만든 선을 경로로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얘가 슝 날아가죠. 근데 어때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자,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모션 탭에 지금 와있죠, 그죠? 모션 탭에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거 모션 탭에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전까지는 만들기, 수정, 계층 탭까지만 썼고 이제 모션 탭을 씁니다. 모션 탭에서 경로는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 자, 경로에 따른 퍼센트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따르기라고 있어요. 따르기 보이나요? 따르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따르기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 축이 어떻게 되죠? 축이 옆으로 돌아갔죠? 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축 있죠? 축. 축을 변경을 해봅니다. Y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 그거 해도 되죠? 네. Y축으로 했더니 선생님은 반대로 보고 있죠? 그러면 대칭 이동을 클릭합니다. 대칭 이동 클릭. 그랬더니 이제 앞을 바라봅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아까보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자,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뱅크라고 있어요. 뱅크 찾았나요? 네. 뱅크 멈췄다. 근데 더. 됐다. 자, 뱅크를 클릭합니다. 뱅크를 활성화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커브 돌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죠? 커브 돌 때 어때요? 돌아요. 네. 기울기가 변하죠. 아까는 뭐 날개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왼쪽으로 커브 돌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만 틀었댔어요. 기울기까지 이렇게 틀어서 왼쪽으로 돕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고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 된 거죠. 그 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하면 이제 많이 꺾이고요. 줄이면 적게 꺾이고요. 그래서 뱅크 양을 좀 지금 너무 과하게 꺾는다 싶으면 줄여주시면 됩니다. 과하게 꺾이는 게 좋은 아니요, 그건 느낌이 틀리죠. 뭐 어떻게 내가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한 바퀴 돌고 착륙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로 제약 조건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쓰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또 하나는 뭐냐? 주전자 하나 만들어볼게요. 주전자를 주전도 진짜 좋아하시는데. 주전자를 만드세요. 자, 지금 비행기는 끕시다. 비행기랑 라인 꺼주고 주전자를 만드시고요. 주전자는 0점에 오게 해주세요. XYZ 다 0. XYZ축으로 다 0에 오게 해주시고요. 비행기 옆에 치워놔요. 눈 끄세요. 숨겨놓으세요. 숨기기. 됐나요? 네.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원을 하나 만드시죠. 원은 뭘로 만드냐면 모양에서 원을 만듭니다. 탑뷰에서 원을 하나 만듭니다. 크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구도를 하나 잡을게요. 카메라를 얘 뭐지? 주전자 중심에 오게 해서 구도를 하나 이 정도 구도를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카메라 생성되는 거 알죠? 네. 컨트롤 C 눌러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로 나와보면 카메라가 주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투시뷰에서 해야 됩니다. 투시뷰에서.
투시 뷰에서 컨트롤 C 눌러야지 카메라가 생성이 됩니다. 직각 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직각 뷰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투시여야 됩니다. 직각 뷰에서 안 됩니다. 알겠죠? 카메라 만들고 원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원 크기는 조절해야 되니까 어차피.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카메라의 타겟 있죠? 네. 카메라의 타겟도 0점에 맞춰줍니다. 00, Z축만 빼고요. 00에 맞춥니다. 그러면, 자, 카메라 하나를 전면 뷰를 쓰면 카메라 뷰로 바꿀게요. C 누르면 카메라 뷰로 바뀌죠? 괜찮게 됐네요, 지금. 이 정도 뭐 할게요, 결정을. 뷰포트에서 C 누르면 카메라 뷰로 바뀝니다. 그죠? 컨트롤 C는 카메라 생성, C는 카메라 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의 위치를, 카메라를 자, 선택하시고, 지금 원도, 방금 만든 원도 0점에 다 맞춥니다. 다 0점으로. 지금 맞춘 게, 오브젝트, 생성한 오브젝트도 0점에 맞췄고, 그죠? 원도 0점에 맞췄고, 카메라의 타겟도 0점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탑뷰에서 보시면, 원의 크기를 카메라의 중심쯤 오게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카메라 중심쯤 오게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건.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이 원의 높이가 카메라에 또 일치하도록 카메라 높이에 맞게끔 맞춰줍니다. 이따가 조정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맞춰주고 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원을 위로 올려서 카메라 높이까지 올려줬고요. 크기도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안 됐나요? 자, 얼른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카메라 타겟 선택하면 안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에 가서 제약 조건에서 경로 제약 조건을 다시 줍니다. 경로는 원이 되겠죠, 원. 그죠? 원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플레이를 해보면 턴 테이블 뷰가 완성됩니다. 와우.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뭔가를 하고 모델링한 거를 턴 테이블로 렌더링을 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지금 얘가 속도가 좀 빠르잖아. 네. 빠르죠? 그러면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을 억지로. 그렇죠. 네, 시간 구성에 가서 종료 시간을 늘려서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하면 되죠. 배율 다시 조정 시간으로 길이를 종료 시간을 200프레임으로 하면 되죠. 200프레임. 200프레임으로 해주면 자, 플레이 해보면 천천히 돌죠. 이제 카메라가 천천히 돌죠. 네. 이렇게 턴테이블이 무한 반복되는 턴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 돌아요? 원호를 그 원에다가 원에다가 경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 제약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경로를 그 모양 있죠, 모양. 모양이라는 건 선이죠, 선. 선으로 경로를 만들어주면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작 라인 끝까지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가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얘들아 보면은 기본으로 있잖아. 경로 제약 조건을 이걸 하면은 처음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에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지? 그 키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선이 있으면 선의 시작점이 0프레임에 키가 잡힐 거고 선의 끝점이 우리가 세팅해 놓은 마지막 프레임, 지금 100프레임이었지? 네. 100프레임에 키가 잡히는 거야. 선의 마지막 끝점이. 선의 시작점은 0프레임, 선의 끝점은 100프레임에 키가 잡혔던 거지. 이해되죠? 이 원은 어떻게 해? 원은
0프레임, 시작점과 끝점이 지금 겹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회전하는, 그런 키를 자동으로 잡는 거죠. 턴테이블 만들 때 나중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같은 걸로 렌더링 걸어서 턴테이블 이렇게 많이 하거든? 이런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마무리 할게요. 저장 한 번 더 하시고, 자, 또 재설정 하시고, 아니요? 아까 지금까지 한 거는 다 공사합니다. 경로 제약 조건. 이번에 이제 05로 이제 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거 다 쓸 겁니다. 이걸 다 응용해서 할 겁니다. 선생님. 저희 마지막에 공모예요? 봤던 그 재질 넣는 그런 것처럼 막 갑자기 한 프레임 안에 이게 공모예요? 공사. 이제 새로 재설정한 게 05. 이 세 페이지 연 게 05가 될 거예요. 방금 그 비행기랑 그 다음에 턴테이블 한 거는 공사로 하시면 돼요. 경로 제약 조건 한 겁니다. 그 파일 이름에다 끝에 적어놔. 그럼 기억 안 나면 경로 제약 조건 적어놔. 거네요. 됐죠? 그 다음에 표면 연결과 표면을 해볼게요. 연결과 표면을. 자, 됐죠? 네. 이제 합니다.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연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평면을 하나 만듭니다. 탑뷰에서. 평면 하나 만드시고, 평면의 사이즈는 100으로 고정할게요. 100으로 하고, 세그먼트는 한 30개씩 할게요. 계산하기 어려우려나? 그냥 하잖아. 그 다음에, 중심이 오게 합니다. 중심이 오게 하는 단축키요? 입력하지 말고 있잖아.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면 000 됩니다. 마우스 클릭.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있잖아. 마우스 클릭을 딱 하면 0으로 돼. 이거 알려줬는데. 진짜요? 이거 2학년 때 알려준 건데. 초반에 알려준 건데 이거. 기억하죠? 자, 만드셨죠?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자 리스트 중에 노이즈를 하나 적용합니다. 노이즈. C를 하나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감도는 5 정도로 줄게요. 5 정도씩 주고 배율을 줄여서 배율이 안 되죠? 배율을 좀 줄여서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율 조정이 안 되나요? 배율 한 20 정도로 하세요. 자, 시드 이거 똑같이 세팅합니다. 시드 1, 배율 조정 20, 감도 555. 물결이 표현되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이거 활성화합니다. 노이즈 애니메이션 켜줍니다. 플레이해 보면 물결이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하죠. 그렇게까지 싫어할 줄이야. 네, 아무튼 꿀렁꿀렁 합니다.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있잖아, 얘들아.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막 서서히 시작되니까 더 징그러워 보이는데, 처음부터 그래프를 좀 손대주면 되겠지. 이게 이제 곡선이잖아, 곡선. 그래프가 보시면은 곡선이겠지? 당연히. 아니냐? 왜 없니? 자, 노이즈가 곡선이죠. 이거를 직선으로 해주면 되겠죠? 직선으로 하면은 덜 징그럽겠지? 어디 써있어요? 아니, 내가 안 해줘도 돼. 그냥 보여주려고 하면 안 해줘도 돼. 자, 돌릴게, 곡선으로. 안 해줘도 돼. 너네가 하도 징그럽다니까. 자, 됐죠? 네. 너무 징그러우면 배율을 조금 키우세요. 좀 덜 징그럽게. 살짝 한 35 정도로 가시. 40이나 35. 너무 작으면 더 징그럽거든?
아, 그래요?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줄이세요. 알아서 적당히 덜 징그럽게 하세요. 그냥 20 정도로 할게요. 배율이 너무, 이 강도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어. 한 333으로 줄여보던가. 참 징그러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높이만, X축만 줘. 아, Z축만. Z축만 울렁울렁하게, 알겠지? X, Y는 없애요. 이율이 이상한 거예요. 가운데 씹어 먹어요. 자, Z축만 주세요. 알겠죠? X, Y 없애. 덜 징그럽지, 그러면. 아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야, 씨. 그냥 해, 이제. 그냥 해, 이제. 자.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아니, 50 넣으면 된대요.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자, 주전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저게 배는 아니에요. 됩니다. 네. 주전자를 하나 만듭니다. 배였구나. 네. 만드셨나요? 저거 안 나와. 자, 주전자를 이제, 주전자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 제약 조건, 연결합니다. 연결 제약 조건에서, 이 평면 오브젝트 있죠? 평면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주전자가 딱 가서 붙었죠. 자, 주전자의 위치를 자, 위치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버튼 눌러서 클릭을 딸깍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보면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그 그 위치 설정 끝나면 취소해주고 꺼주고 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얘가 주전자가 어때요? 이 바닥을 인식해서 그지? 같이 물결이 일렁이는 것 따라서 같이 일렁입니다. 그죠? 네. 자,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주전자에다가 애니메이션 중에 제약 조건 중에 연결 제약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킵니다. 뭐랑? 표면이랑. 연결했죠. 네,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까 얘를 가운데 오게 할 거예요. 가운데에 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위치 값을 뭐죠? 왜 안 되죠? 위치값 바꾸면 위치 설정 활성화하면은 여기서 이 A와 B 값을 조정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A, B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면에 지금 번호가 있습니다. 면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30 곱하기 30으로 했지, 그지? 면이 몇 개가 있어 지금? 30 곱하기 30, 900개가 있죠. 그럼 봐봐, 이 면에 번호가 900개가 매겨진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갖다 넣으면 됩니다. 또는 내가 딱 보고 그냥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치 설정 켜서 여기서 바로 그냥 클릭해서 얹어주는 거야. 클릭해서 드래그로 딱 얹어주는 거지. 그리고 다 했으면 위치 설정 꺼줍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얘가 인식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뭐야, 자동키가 들어갔나요? 자동키가 들어갔네요. 자동키가 들어가서 그렇죠? 네. 키를 다 지워야 됩니다. 주전자도 꿀렁꿀렁 거예요. 잠깐만, 근데 주전자가 꿀렁꿀렁 해야 되는데 안 꿀렁거리네. 뭐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까 됐는데 꼬였어요 지금. 이제 되네요. 되는데 위치를 다시 0프레임에서 할게요. 0프레임에서 위치를 자 이렇게 옮겨졌죠. 이거 플레이하니까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그죠? 저 주전자는 그거 아닌데 연결 네. 이상한가요? 뭐가 잘 안 되나요? 잘 안 되나요? 네. 그래요? 잠수를 한다고요?
네, 일단 가서 봐줄게요, 쌤이. 이렇게까지 해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경로, 너 안 껐지? 끈 줄 알았네. 자, 요거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05죠? 05. 재설정합니다. 자, 이제 9를 하나 생성할게요, 9. 그 다음 이번에는 뭘 할까? 이번에는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평면을 하나 생성하시고, 그 평면에, 세그먼트를 한 10개, 10개로 할게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합시다. 길이도 10, 10 정도. 9의 크기는 40으로 할게요. 세그먼트 10, 10. 길이도 10, 10. 됐나요? 자, 얘를, 이 평면을 애니메이션에서 제약 조건, 표면 제약 조건을 겁니다. 평면 선택하시고, 제약 조건을, 표면 제약 조건을 선택합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가 뿅 이렇게 맞으면 맨 밑으로 가죠, 그죠? 네, 척 달라붙어요. 여기가 0, 번호, 네? 제약 조건, 자, 평면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제약 조건에서 표면 제약 조건으로 갑니다. 표면 제약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9를 선택하면, 9의 맨 밑으로 착 들어가죠, 그죠? 여기가 위치가 0의 위치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좌표가 00입니다. 00 저기는. 보시면은 옵션 중에 표면 옵션 해가지고 U의 위치, V의 위치가 있죠. U는 가로, V는 세로를 의미합니다. 세로축. 그래서 V로 올려보면 세로로 이동하는 거 보이죠? 세로로. U는 세로로 어느 정도 올려서 U를 해보면, 자, 가로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표면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키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뭐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방울을, 불을 하나 설정해서 여기 흘러내리게 임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의. 또는 뭐, 구름 같은 게 여기, 이게 만약 지구다. 얘가 구름이다. 구름이 지구를, 그 표면을 따라서 돌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방향을 보세요. 면의 방향이 지금 정렬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만들어준 면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U의 정렬 한번 해볼게요. U의 정렬. 했더니 어때요? 착 긋고 정리되고 이렇게 면이 이제 잘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V의 정렬하면 얘가 가로축이 회전이 되면서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네. 이 위치를 움직이는데 U의 위치는 U의 위치가 자 V의 위치를 잠깐만 요걸 해볼게요. 자 U의 위치를 예 움직여봤자 안 움직이는 게 V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죠? V의 위치가 조금 있어야지 움직이죠 얘가. 네. 인공위성 같은 거 이렇게 돌게 하거나 할 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제약 조건들은 연결했고, 표면했고, 경로했고, 위치는 잘 안 씁니다. 뭐 기계 장치 같은 거 할 때 쓰는데 위치, 링크했고, 관찰했고, 방향도 많이는 안 쓰고, 방향도 뭐 관람차 이런 거나 자전거 바퀴, 자전거 페달 이런 걸 쓰는데 잘 안 쓰고,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아마 제품할 때 방향만 하면 해볼까? 방향만? 위치는 안 해도 되고 방향만 하나만 더 맞춥시다. 네. 자, 이거 저장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셨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06입니다. 그죠? 재설정하시고. 방향은 오랜만에 한다. 자, 방향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원통을 하나 만듭니다. 원통을 프론트 뷰에서 만들게요. 원통을. 매개 변수는 반지름을 한 30, 높이는 8 정도로 할게요, 일단. 그럼 톱니바퀴 모양을 하나 만들게요. 됐나요? 네. 네, 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상자.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정사각형으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자, 길이와 식과 높이, 폭과 높이를 다 식으로 맞춰주고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로 맞춰주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박스를 이 원통에다가 연결합니다. 계층 구조를 줍니다. 그러면 얘를 회전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죠? 박스가 이렇게 따라 회전합니다, 그렇죠? 되나요? 네. 네. 되죠? 그 다음에 됐죠? 여기까지? 네.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상자를 원통에다가 연결해야 합니다, 상자를. 상자를 원통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 아이콘 눌러서. 알죠? 이 연결 아이콘? 계층 구도 지금 나눠준 거야, 그지? 네? 안 들려요, 크게. 안 했습니다. 변환 설정 안 했습니다. 안 돼요? 좀 돌긴 도는데 센처럼은 안 돌아요. 혼자가 그 자리에서 혼자 돌아요. 자, 봐줄게,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바닥에다가, 잠깐만, 이게 지금 간만에 헷갈리는데, 땅을 하나 만들어주자. 평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원래는 더미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더미를 만들어서, 더미를,
관람차예요? 맞아요. 순인데. 이게요? 자, 딱 만들었죠?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자동키 켜시고, 한 100프레임에 회전을 몇 주냐면, 꽤 많이 줄게. 한 두 바퀴 돌게 할까? 두 바퀴 정도 돌게. 앵글스냅 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바퀴가 아니네. 1400도네. 잠깐만. 360. 두 바퀴 돌게. 600, 720. 720도 회전할게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너무 빨리 도네. 얘들아, 한 바퀴만 돌자. 360도만 회전해줄게요. 네, 360도. 360도 이렇게 회전하게 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 위치 애니메이션도 위치 제어 조건도 같이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잠깐만. 왜 0인데 회전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를 선택하시고, 일단 한 번에 되나? 일단 봅시다. 안 되면 저걸 써야 될 것 같고, 방향 제약 조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가 바라볼 방향을 바닥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바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걸립니다. 그죠? 얘가 조금 이 위치가 어긋나는 이유가 뭐겠어? 피봇의 위치가 중심이 안 와서 그래요, 그죠? 다시 할게요. 어디까지? 키가 돼 있지? 자, 이 계층 그 피봇을 중심에 오도록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다시, 자, 제약 조건 중에 피봇을 중심에 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상자 중심에. 제약 조건 중에 방금 한 게 방향 제약 조건이 있어요. 방향.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얘가 바라볼 방향. 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방향을 해줍니다. 자, 방향 대상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할게요. 방향 대상을 여기다가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이제? 제대로 돌면서, 이제 관람열차의 느낌이 이제 나죠, 그죠? 어지럽죠? 네. 그래서 관람차 같은 것도 이렇게 아까 만들면은, 원래는 얘가 그 원통이 회전할 때 상자가 어떻게 회전해야 돼요? 뒤집어줘야 되죠, 그죠? 뒤집어주면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은 하기는 하는데, 특정 방향을 바라보면서 회전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람차나, 뭐 자전거 페달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제품에서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제품 디자인 할 때도 이런 걸 써먹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제품 중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 쓰나요, 혹시? 탈수기, 야채 탈수기. 집에 있긴 그죠. 야채 탈수기에도 이런 게 들어가겠죠. 위에 돌리는 그 구조가,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야채 탈수기 같은 것도. 맷돌 같은. 그죠? 네. 물레방아는 그냥 회전하면 되죠. 뭐가 달린 달린 물레방아. 뭐 물포 올리는 그런 것도 역시 똑같겠다, 그죠? 물포 올리는 물레방아 이런 것도 비슷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제약 조건 애니메이션 다 해봤고, 위치 제약 조건은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약 조건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행평가를 이제, 여태까지 배운 제약 조건들 있죠? 해서 응용한 것들을 수행평가를 이제 낼 겁니다. 응용까지 해야 돼요? 살짝. 언제 뭐,
수업이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근데 공지는 미리 해줄게요. 언제 할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할 거고, 수업 중에 테스트식으로 할 겁니다. 2학년 때 제품 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인상이, 표정이 안 좋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이면 네. 그 수행평가 볼때 네. 모델링